이번 영상에서는 회로이론 여덟 번째로 이 저항의 개념을 이용한 저항성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저항성 트랜스듀서, 레지스티브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변환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에너지의 한 형태를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장치예요. 뭐 우리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서 나는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고, 거꾸로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를 소리로 바꾸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 솔라셀이라고 하는 것도 태양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들을 트랜스듀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전기적인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리량, 뭐 온도나 위치, 힘, 물리량이 굉장히 많은 물리량이 있는데 그것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전압, 전류, 저항 같은 전기적인 양으로 이제 바꾸는 변환 장치를 전기적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항성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물리적인 양을 전기적인 것 신호 중에 저항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번에 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저항의 개념을 이용해서 트랜스듀스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저항성 트랜스듀서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 보면 전위차계, 우리는 포텐시오메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텐시오메터는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가변 저항,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는 물리적인 양 중에 이제 각도를 뭐 저항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각도를 저항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 포텐시오메터에 여기 이제 샤프트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저항이 변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서미스터,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 서미스터는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소자가 되고, 그것을 온도를 저항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그 기계적인 변형률을 이게 저항으로 바꾸는 장치. 그래서 이와 같은 멤브레인, 그러니까 얇은 탄력성 있는 막에다가 도전성 있는 것들을 포일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계적인 변형, 그러니까 이게 휘인다든가 하는 거, 느린다든가 하는 그런 기계적인 변형이 저항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이차계, 우리는 포텐시오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포텐시오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 형태를 갖고 있어서 각도를 이제 저항으로 바꾸는데, 이 포텐시오메타는 이 단자 사이가 이제 저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등가 회로로 그리게 되면 여기 세 개의 단자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단자가 등가위로 해서 여기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 개의 단자가 되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여기 가운데에 해당되는, 즉 여기 A번에 해당되고, 여기 B번 단자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W, 와이퍼라고 얘기하는데, 와이퍼, W에 해당되는 그 값이 여기 A와 B 사이에 저항값이 이제 되어 있어요. RP라고 하는 저항값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저항값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돌리게 되면 요 W라고 하는 요 부분이 요 위치를 바꾸면서 가변되게 되어 있는 그런 값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돌리게 되면 그런 값들이 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타 원 돌리게 되면 요 미니멈 값, 최소 값이 세타 원이고, 여기 최대값 돌렸을 때 최대값이 세타 2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거기 중간에 있는 값, 돌림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걸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하나 추출할 수가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 분의 지금 이제 돌림에 따라서 각도가 변하는 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알파라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값은 뭐 이쪽 미니멈 값으로 오면 0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최대값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0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즉 여기에 요거의 저항값을 바꾸는 장치가 되겠죠. 그렇게 생긴 걸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등가 회로를 오른쪽처럼 그릴 수가 있겠죠. 똑같은 건데 지금 요 세타라고 W라고 하는 단자를 여기 중간에 빼놓고
알파라고 하는 걸로 변형을 시키면 여기 알파, RP, 여기 이제 각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알파, RP라고 쓸 수 있고, 위에는 1 알파, RP 값이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뭐 1이라고, RP라고 하는 값으로 똑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각도 결과적으로 여기 그 포텐시오메터에서 이 샤프트의 각도를 돌림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면 알파가 변하고, 알파가 변하면 여기에 뭐가 변해요? 저항값이 변하죠. 알파, RP라고 하는 값이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위차계를 가지고 어떤 세타 값을 측정하는 장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예제의 그림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인데, A번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번 그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회로가 아주 간단한 회로가 있어요. 간단한 회로가 있는데 전류원이 들어가고 RP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보면 단자가 3개가 있는 거죠. 이 3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포텐시오메터 전위차계에 해당되는 거고, 이 전위차계의 윗부분이 여기에 있는 A번 단자에 해당되고, 밑에 그라운드 상태, 접지 상태가 B번 단자에 해당되고,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W 단자에 해당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뭘로? 볼트메타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때 이제 이 전위차계가 각도에 따라서, 이 샤프트가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 각도를 세타1에서 세타2까지 변한다고 생각하고, 세타1이 최소값이고 세타2가 최대값인데 그 사이에 이제 각도가 변하는 거죠. 돌림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세타 값을 0도에서 0도에서 360도까지 돌아간다. 한 바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에 세타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 값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겠죠. 360 마이너스 제로, 세타 마이너스 제로니까 우리는 360분의 세타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왼쪽에 A번 그림에 있는 것을 등가율을 B번 그림처럼 그릴 수가 있죠. 여기 RP, 요 포텐시오메타를 여기 등가율로 그렸잖아요. 그 등가율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갖다가 알파 RP, 1 마이너스 알파 RP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밑에 그라운드 상태와 여기 가운데 W 단자 사이가 뭐냐면 알파 RP 값이니까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VM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그래서 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걸리는 이 저항값에 의해서 걸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VM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RP I가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파 값은 360분의 세타였으니까 360분의 RP, I, 세타라고 하는 값이 돼서 세타와 VM 사이의 관계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값은 RPI분의 360도 VM이니까 VM이라고 하는 값을 뭘로 측정했어요? 전위차계 볼트미터로 측정하게 되면 세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지금 그 각도를 이제 측정하는데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항성 트랜스듀스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때 예를 들어서 RP가 10kΩ이고요. I가 1mA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VM이 1V로 이제 전위차계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세타가 얼마로 익히는 거냐면 36도라고 하는 걸로 익힐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와 같은 전위차계를 이용하게 되면 요 샤프트가 돌아가는 각도를 뭘로? 요 전위차계로 측정을 해서 볼트를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 각도가 얼마가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와 같은 소자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소자인데, 얘는 온도에 이제 따라서 저항이 바뀌게 되어 있는 그런 소자예요. 그래서 온도를 저항으로 바꾸는 그런 값이 되어 있다. 온도가 변하면. 그래서 서미스터의 저항값을, 레지스턴스 값을 R이라고 한다면, 걔는 R은 R0 지수함수의 베타의 가로 열고 t분의 1 마이너스 t0분의 1 이런 값이다. 뭐 이 수식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와 저항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서미스터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소식이 이제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t일 때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t일 때 저항값이 R이고, 그리고 어떤 그 참조 레퍼런스 온도일 때 T0일 때 R0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얘 T0이고 R0라고 하는 값은 주어지는 값이고, 그때 이제 온도가 변하면 T라고 하는 온도가 변하면 저항 R 값이 변한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베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고 나면 주어지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은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r 제로분의 r 이렇게 넘겨치고 여기에 지수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자연 로그 ln이라고 하는 자연 로그로 취하게 되면 이와 같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 마이너스 t 제로분의 1의 내추럴 로가리즘 자연 로그의 r 제로분의 r, 뭐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값은 어떻다고요? 주어지는 값이라고요. t0일 때 r0이고 t일 때 r인 그런 값으로 주어지는 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서미스트라고 하는 것은 수식은 복잡해 보이더라도 온도가 변하면 저항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회로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회로가 아주 간단하죠. 전화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 하나를 매달고 서미스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러면 요 서미스라고 하는 건 뭐냐,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니까 그 중간에서 이렇게 출력값을 전압을 빼게 되면 측정하게 되면 여기 측정한 V 아웃 값은 요 두 개의 저항에 의해 전압 분배 법칙이 일어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V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RTH분의 RTH VCC 값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TH 값은 어떻게 주어지는 값이냐면 서미스터에서 주어지는 저항값이니까 여기 RTH 값은 요 수식이죠. 요 수식에 의해서 RTH는 R0 지수함수 베타의 t분의 1 마이너스 t0분의 1의 값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0 값 주어져 있고 베타 값 주어져 있고 t0 값이 주어져 있을 때 rth 값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측정을 해서 아는 거예요. v out이라고 하는 측정하게 되면 rth를 알게 되는 거죠. rth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온도 t를 알 수가 있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얘는 이제 어딘가에 출력을 뽑아서 계산하는 파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읽을 수 있는 그런 계측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온도 T하고 저항, 서미스터의 저항 RTH의 관계를 찾아서 우리는 온도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변형 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변형 게이지는 우리는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소자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렉서블 멤브레인, 그러니까 잘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막에다가 여기에 이제 도선, 컨덕티브 포일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단자를 뽑아서 여기서 전압을 이제 측정하게 되면 요 멤브레인, 얘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어떤 길이가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이 기계적인 이제 변형률이에요. 그 변형률을 우리는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여기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저항이 이제 바뀌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기계적인 변형을 측정해서 그 변형을 측정하면 뭐 힘도 측정할 수 있고 무게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한번 보면 스트레인 게이지는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센서이고, 이 게이지의 힘, 압력, 인장, 무게 등이 이제 물리적인 양이 변하게 되면 전기적인 이제 저항으로 이제 변화해서 그 저항 값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인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저항값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 스트레인 게이지에 여기 저항값이 나오기를 R 이퀄 R0의 1 플러스 G 입실론인데, 먼저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인이에요. 스트레인이 뭐냐면 우리는 기계적인 변형률이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가 L이었는데 델타 L만큼 더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으면 L분의 델타 L이라고 하는 값이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스트레인이 변하면 R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R0라고 하는 값은 변형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변형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저항값인 거고요. G라고 하는 값은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만들 때의 어떤 만드는 제작 파라미터가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G 값은 이제 주어지는, 그러니까 R0는 변형이 일어났지 않았을 때니까 주어지는 값이고 G 값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냐면 입실론이 변하면, 즉 스트레인이 변하면 저항값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스트레인 게이지를 가지고 스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는 회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보면 우리는 이런 회로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4개의 저항이 있죠. R1, R2,
R3, RG 이렇게 되어 있는데 RG라고 하는 저항은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해서 즉 스트레인이 변하면 저항값이 변하는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C 단자와 A 단자 사이에 전압을 건 이런 회로를 가지면 된다. 뭐 여기서는 우리는 이 회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푸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알기도 하지만 혹은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부할 것들의 회로 해석 방법에 의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식만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B단자와 B단자 사이에 출력 전압을 측정을 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스트레인 값을 여기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수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출력 전압 V 아웃은 여기에 입력으로 건 V 인하고 해서 이와 같은 수식 R3 플러스 R7분의 R3 마이너스 R1 플러스 R2분의 R2니까 지금 관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출력 전압 V 아웃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V2는 우리는 거른 값이고 그리고 R3 이러고 R1, R2, R3 값은 다 아는 값이에요. 결과적으로 RG만 남아 있으니까 이러한 소식을 풀게 되면 RG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RG라고 하는 값은 스트레인 게이지 저항 값이니까 이 스트레인 게이지 저항 값을 구하면 여기 구하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수식에 의해서 스트레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컴퓨팅하는 이제 파트에서 이것들을 계산을 해서 측정기로 이제 그 읽을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항성 트랜스듀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는 저항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저항의 개념을 굉장히 많은 소자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트랜스듀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로 들은 것들은 뭐냐면 포텐시오메터를 이용해서 어떤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였고 서미스터를 이용하게 되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였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서 스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